네, 소연쌤 영어교실의 소연쌤입니다. 오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학년 1학기 전공 과목 중에서 영어학의 2의 8강 형태론 두 번째 저랑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차입니다. 어휘 구조, 그다음에 어휘의 형성 방식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의 구조입니다. 형태론의. 형태론은 영어란 언어의 단어의 어떤 형태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 이론을 공부하는 과목이죠. 그래서 어휘 내부 구조 보겠습니다. 어기와 다양한 접사가 결합하여 다양한 어휘가 형성됩니다. 인간은 모국어의 형태소 결합 방식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어렵게 써서 그래요. 그래서 an article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 단어의 태어는 뭘까요? 해거요? 예, wrote. 에티크. 아틱이겠죠. 아틱이란 그 명사에 윤리라는 명사에다가 어리 붙어서 이 어른 형용사를 만들어주죠. 전미사라고 해서 suffix라고 해서 article 그래서 윤리적인 이란 이 형용사에다가 부정접두사 on을 붙여서 unethical 비윤리적인 이런 뜻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 태거에 전비사 붙어서 다른 품사가 되었고 명사에서 형용사가 되었죠. 에틱은 윤리라는 명사이고 어에 붙어서 윤리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되었고 이 에티컬이라는 형용사에다가 어를 붙여서 비윤리적인 이렇게 또 다른 의미, 품사는 같지만 반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다양한 접사가 결합하여 다양한 어휘가 형성되고 있죠. 여러 개의 형태소가 결합되어 생성된 어휘는 계층적 구조, 히어락, hierarchical structure, hierarchical, hierarch, hierarchical, 좀 갑자기 발음이 생각 안 나네요. 아무튼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데요. 그 말은 뭐냐? 볼게요. 에틱이라는 명사죠. 명사에 여기 어를 붙었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냐? 품사가 음, 형용사가 됐어요. 근데 이 아티클 형용사에다 또 어를 붙였어요. 형용사이지만 같은 분사이지만 의미는 달라지죠. 이거를 이제 계층적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계층적 구조. 그래서 그런데 이 결합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ct이라는 나운이에요. 명사입니다. 거기에 어를 먼저 붙여요. 그럼 얘가 뭐가 되죠? adjective, 형용사가 되죠. 그다음에 이 형용사에다가 부정접수사를 붙입니다. 그러면 adjective 형용사이긴 맞지만 의미는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어떤 형태소를 결합할 때 예, 규칙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all을 붙여서 all은 명사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형성합니다. 그다음에 어는 형용사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형성하지만 의미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 n은 나온에 표현하는 거고요. adjective는 형용사고요. 예요. 에틱이란 명사가 있습니다. 제 커서 잘 따라 보고 계시죠? 네. 이 명사에다가 어를 붙이면 뭐가 된다 그랬죠? 형용사. 형용사는 품사가 되고 또 그 앞에다가 부정접사 언을 붙이면 형용사이지만 의미는 반대 의미가 되죠. 네. 어느 아티클에다가 또 ly 붙였습니다. 그 보통 형용사에다 ly 붙이면 품사가 부사. 부사로 바뀌죠. 이렇게 계층적 구조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형태소가 결합되어 생성된 어휘는 지금 여러 개의 형태소가 결합돼서 생성된 어휘죠. 마지막 이 부사로 만들어진 단어는 뭡니까? on, at, calling 거죠.
unarticulately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부사인 거죠. 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네. 부사를 만들어지기까지 이렇게 계층적 구조를 만들어지면서 가지면서 unarticulately라는 부사, 어휘가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y는 형용사 결합하여 부사를 형성하죠. 우선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한글만 읽어볼게요. 여러 개의 형태소가 결합되어 생성된 어휘는 계층적 구조를 가진다. 여러 개의 형태소가 결합되어 생성된 어휘는 계층적 구조를 가진다. 그런데 아까 보세요. 에틱이란 단어에 어를 먼저 붙이라고 그랬죠? 네. 에틱이란 단어에 언을 먼저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에틱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언에틱이란 단어는 없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어는 형용사 결합할 형용사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는 누구랑 사용해야 돼요? 형용사. 그쵸. 형용사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네틱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어네틱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부정 및 반대 의미를 갖는 접사 언이 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어는 어떤 분사랑 결합한다고요? 형용사.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라는 단어, 이 단어 unsystematic에서 이 단어의 해거는 뭐입니까? 시스템. 시스템이죠. 거기에다가 attic 붙어서 형용사가 되었습니다. systematic, 체계적인 되었죠. 그 형용사에다가 on을 붙어서 체계적이지 않은 unsystematic이 되었습니다. 근데 unsystem이라는 단어는 있나요? 존재하고 있나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명사에다가 on을 하지 결합할 수 못한다. 없습니다. energetic 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해거는 뭐입니까? 에너제틱. 에너지, 그죠? 에너지에다가, 에너지인가? 네, 에너지죠, 에너지. 네네. 에너지에다가 TIC가 붙어서 형용사가 됐죠. 에너지적인, 거기에 어원이 붙어서 에너지적이지 않은, 자꾸 에너지를 에너지라고 하니까 에너지를 뭐라고 할까요? 생기가 있는, 이렇게 해석할까요? 에너지를 자꾸 에너지를 써갖고, 요새 한글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되지만 un에너지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부정민 반대 의미를 갖는 접사 on이 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읽어보겠습니다. 부정 및 반대 의미를 갖는 접사, 어니, 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떨까요? 시험에 나오겠죠? 네. 구조적 중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structural ambiguity. 이제 모호성이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모호해. 무슨 말인지 볼게요. 여러 개의 언어 단위가 결합하는 순서에 따라 내부 구조가 달라져서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시험에 100% 나와요. 100%라고 말하면서 그렇고 90%, 95%. 해요. undoable이라는 단어 볼게요. undoable. 이 단어에서 해고는 뭐일까요? 두, 그렇죠. do, 하다라는 동사이죠. 그래서 A, B, A가 붙었고 그다음에 on 붙었습니다. 해요. 두라는 동사입니다. 자, 빨간색 커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거기에 A, B, L가 붙으면 형용사를 만들죠? 두업을 할 수 있는 형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형용사 품사 앞에 on 붙일 수 있습니까? 네. 아까 붙일 수 있었죠? unsystematic처럼. 그래서 실행할 수 없는 그런 뜻의 형용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 동사의
do란 동사에 동사 앞에 on 붙일 수 있습니다. 아까 어떤 품사가 접두사 on을 가질 수 없었죠? 명사. 그쵸, 명사였죠. 동사는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undo. 그러면 do는 하다인데 undo가 하니까 한 거를 되돌리는 거죠. do는 하다인데 부정접두사 on이 붙었으니까 한 것을 되돌려야죠. 되돌리다 라는 동사에다가 able을 붙여서 형용사가 된 거죠. 그러면 되돌릴 수 있는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층적 구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이해하시죠? 잠깐만, 다시요. 동사는 여기 두 번째 B를 잘 모르. 누가 하다죠. 네? 언이 되돌리다죠. 하다를 반대가 뭐예요? 한 거를 되돌리는 거니까 되돌리다죠. 응. undo. 그렇죠. 그럼 undo, 되돌리다란 동사에다가 able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니까 되돌릴 수 있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더업이라는 단어를 배워 학습을 했는데 뜻이 하나는 실행할 수 없는, 하나는 되돌릴 수 있는 이래요. 그러면 이게 그냥 그런 뜻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계층적 구조에 달라서 내부 구조가 달라져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응. 이해되시나요? 네. 계층적 구조가 결합되는 순서가 달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95%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 do라는 동사에 V는 verb를 나타냅니다. A, B, L을 붙어서 알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죠. adjective. 그 형용사에다가 다시 on, 부정접수 on을 붙여서 알 수 없는, 실행할 수 없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계층적 구조를 이 언더어블과 똑같은 계층적 구조를 가진 단어가 이런 unkind, unfair, unable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되돌릴 수 있는 볼게요. do라는 동사 하다에다가 뭘 먼저 붙여요? able을 먼저 붙여요? on을 먼저 붙여요? 어. on을 먼저 붙인 거죠. undo 한 거를 되돌려야 되니까 한 거를 하지 않은 거 안 해야 되니까 되돌려야 되겠죠. 되돌리다가 되죠. undo는 되돌리다라는 동사에다가 abl을 붙여서 되돌릴 수 있는 이런 뜻인 겁니다. 되돌릴 수 있는 undoable하고 똑같은 비슷한 계층적 구조를 가진 단어는 unearth, unstable, untie 이런 게 있습니다. 구조적 중의서 보겠습니다. 형태소의 결합 순서가 달라짐에 따라 어휘의 내부 구조가 두 개가 생겨 한 어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의미를 갖게 된 거죠. 아까 실행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있는 이렇게 됐듯이 구조가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구조가 의미에 영향을 미쳐줬습니다. 어휘 내부에 계층적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더블의 중요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휘 형성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만들어진 어휘라고 하죠. 그리고 내용어와 기능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어는 오픈 부류입니까? 폐쇄 부류입니까?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폐쇄도료. 네? 다시 내용어. 아니. 내용은 내용어. 폐쇄도료 아닌가? 아니네. 기능어네. 그쵸? 네.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틀리면 그 다음에 기억이 정확하게 나거든요. 네. 내용어. 기능어는 뭐예요? 전치사, 접속사. 능동향도 이런 것들 전치사, 접속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건 없죠. 아마 영어 1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내용어는 세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단어가 어휘가 형성되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갖고
구글이라는 단어가 한 20년, 20몇 년 전에, 30년 됐을까요? 구글이라는 어떤 포털 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구글을 많이 이용하니까 구글이란 그 명사가 구글 하면 인터넷 검색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한국어도 새로운 단어들이 생기잖아요. 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는. 그래서 내용어는 새로운 단어가,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방부류라고 합니다. 자리 형태소 중 내용어, 개방부류라고 불리는 어휘 집단에는 새로운 어휘가 쉽게 추가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태수 중 내용어 개방 부류라고 불리는 어휘 집단에는 새로운 어휘가 쉽게 추가됨. 네. 새로 만들어진 어휘는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에 추가됨. 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어휘는 coinage라고 표현하는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에 추가가 됩니다. 신조. 볼게요. 이름으로부터 온 어휘가 있습니다. 애터님이라고 하는데요. 고유 명사가 일반 명사와 동사화되어 어휘 목록에 들어온 어휘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샌드위치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샌드위치가 그 빵에다가 야채 같은 거 넣어서 먹는 걸 빵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래는 샌드위치 백작이 이름이 어브 샌드위치라는 사람이 도박에 빠져 있었는데 도박을 하면서 간단히 식사를 할 수 있게 두 쪽의 빵 사이에 음식을 넣어 먹게 되었고, 이러한 형태를 가진 음식을 우리가 샌드위치,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샌드위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제록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제록스라는 브랜드는 알고 계시죠? 복사기, 뭐 이런 브랜드. 복사기를 제조하는 회사 이름 제록스였으나, 이제 복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클리넥스. 우리 어, 각 휴지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다 크리넥스라고 하잖아요. 크리넥스 한 장 줘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꽉에 있는 휴지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화장지로 유명한 한 브랜드 이름이었으나 지금은 갑티슈를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죠? 한 기업의 셀로판 테이프의 상표였는데요. 지금 모든 셀로판 테이프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 사용됩니다. 저도 셀로판 테이프 줘 라고 안 하고 문구점에 가면 스카치 테이프 있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다음에 또 포스트잇. 한 기업이 접착력을 강화시킨 종이를 포스트잇이라는 상표로 생산 및 판매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접착력이 있는 종이 스티키, 노트를 일컫는 일반 명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문구점 가면 네, 스티키 노트 있어요라고 하지 않고 네, 포스트잇 있나요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기업의 이름이나 아니면 어떤 백작의 이름,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것이 일반 명사화 혹은 동사화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우리 합성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ound라고 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compound. 컴파운드. 네, 두 개 이상의 자립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어휘입니다. 명사 플러스 명사가 돼서 명사가 된 거죠. landmark, landlord, bedroom, bathroom, boyfriend, postperson, wallpaper, snowball, basketball, railroad, sunflower, motherboard, keyboard, housework, rooftop 이런 거죠. 랜드는 땅이란 단어이고요. 마크는 표시란 뜻이잖아요. 표시하다란 뜻, 표시란 뜻을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 뭐 이렇게 어디 무슨 건물 랜드마크야, 랜드마크 건물이야 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네. 네. 그렇죠. 그 지역의 어떤 표시를 나타내주는 그런 랜드마크 건물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롯데 잠실에 가면 뭘 얘기하죠? 잠실역에 가면 롯데타워가 백 몇 층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여의도에 가면 뭘 얘기하죠? 의사당인가? 아, 63빌딩? 63빌딩 그쵸 그런 걸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시카고에 가면 또 뭐 금문교 이런 것들 랜드마크라고 하는 거죠. 땅에 그 지역에 뭔가를 표시해 주니까 그 땅을 대표해 준다.
그 지역을 대표해 주는 거, 그래서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랜드로드는 땅에다가 로드, 이게 군주란 뜻이죠. 예전에는 어땠나요? 땅을 가질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군주밖에 없었죠. 그 성 안, 그리고 그 성 안에, 그 땅의 주인이 있는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 일을 해서 세금을 내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랜드로드가 지금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집주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집주인. 집주인. 예. 그다음에 bedroom은 알고 침대와 방이 붙어서 이제 침대가 있는 방, 침실이 되었고, bathroom은 베이스가 모욕하다죠? 모욕. 거기에 룸이 붙어서 모욕, 욕실이 되고요. 모이라 남자와 프렌드가 붙어서 남자친구, 포스트, 우표와 폴스 사람이 붙어서 우표를 배달하는,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 그다음 월, 벽과 종이가 붙었으니까 이건 뭐예요? 벽? 지, 그쵸. 스노우볼, 눈송이, 바스켓볼, 바스켓 같은 모양의 그 농구가 바스켓에다가 공을 넣는 거잖아요. 바스켓볼, 레일로드, 철로, 선플라워. 네, 마더보드는요, 네, 컴퓨터 시스템에서 주요 구성 부품을 넣는 주 회로 기판을 말합니다. 아주 컴퓨터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더가 들어간 겁니다. 마더보드. 마더보드. 그다음에 키보드는 글을 입력하는 키보드 알고 계시죠? 하우스워크는 집에서 일하는 집안일을 말하고 루프탑은 지붕. 루프탑은 지붕. 네, 지붕을 얘기하죠. 네. 그다음에 형용사와 명사가 붙어서 명사가 되는 겁니다. short hand래요. 짧은 손, short hand. 뭔가 이거는 짧은 손이 손이 막 빨라. 손이 막 빨라. 토끼. 그죠? 속기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레이퍼스. 레이펄슨. 이거는 특정 주제에 대한 비전문가를 얘기합니다. 예문 볼게요. 이게 왜 이 뜻이고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tutorial is palatable even for the lay person of business. 시작. 어, 메이토리얼리즈 펠레터러블 even for the lay person of business. 잘했어요. 그다음에 material 이거는요. 이거 material 책은 is palatable 그러면 마음에 맞는 구미에 맞는 이 책은 좀 읽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이 책은 읽을만 하다는 거죠. 이분 심지어 누구한테까지도 for the right person of business, 비즈니스에 대해서 비전문가, 잘 비즈니스 모르는 사람도 이 책을 읽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right person,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비전문가를 뜻합니다. 그린하우스. 그린하우스. 네, 그린 식물이 있는 집이니까, 온실. 그쵸. 온실. 그쵸. 네,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네, 하얀색에다 뭐 글을 쓰는 화이트보드라고 하죠. 그다음 빅마우스. 빅마우트. 네, 입이 크대요. 말이 많은 사람. 그쵸. 말이 많은 사람, 말을 여기저기다 잘 전달하는 사람이고요. 자, 블랙메일. 블랙메일. 네, 우리 뭐 스팸메일 뭐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블랙메일은요, 블랙이 좀 어두운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치, 공갈, 범행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Did you blackmail your dad for cash? Is blackmail your dad for cash? 그죠. 근데 여기서는 블랙메일 명사로 사용되지 않고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너 블랙메일 뜯어낸 거야? 갈취한 거야? 너의 아빠한테 현금을 뜯어낸 거야?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If the Iranian were to have a nuclear weapon, they could blackmail the world. If the 일, 뭐지?
Iranians 이란 would, 사람이니까 Iranians. Iranians were to have a nuclear weapon, they could blackmail the world. 만약에 이란에다가 AN 붙으면 사람이 되죠. 나라 이름에다가 AN 붙으면 끝에 AN이 붙으면 그 나라 사람이 되죠. 그래서 코리아에다가 AN 붙으면 코리안 한국 사람. 아메리카에다 AN 붙으면 아메리카 미국 사람. 이란에다가 AN 붙으면 이란 사람 되겠죠. 만약 이란 사람들이 were to have a nuclear weapon 한국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그러면 they could blackmail the world 세상을 위협하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blueprint Blueprint, 청사진이란 뜻이죠. highway highway, 고속도로 freeway freeway, 뭐 무료 도로 도로를 뜻하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가 붙어서 명사 의미를 만들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돼서 붙어서 명사가 됐을 때 보겠습니다. bycatch, bycatch, byproduct, byproduct, inbox, inbox, aftershock, aftershock, afternoon, afternoon, overman, overman, downcycle, downcycle, downland, downend, 그다음에 overdose. overdose, 네, 잘하셨어요. 네, 여기 bycatch 보겠습니다. 전치사 by 옆에란 뜻에다가 catch 잡다란 뜻이 같이 붙어서 의도하지 않은 어획물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생선들을 잡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잡힌 생선들을 bycatch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등어를 잡으려고 했는데 뭐 다른 뭐 생선이 뭐 잡혔다. 이랬을 때 그거를 이제 bycatch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예문 보겠습니다. Thousands of small fish are thrown back into the sea as bycatch. thousands of small fish are thrown back into the sea as bycatch. 잘했어요. 수천 마리의 작은 물고기들이요, 예, thrown, 네, 내던져졌대요. 어디로? Into the sea, 바다로. 왜냐하면 부수적으로 잡혔거든요. 작은 생선들은. 그래서, 네, 바다에 다시 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byproduct. byproduct, 프로덕트는 생산물인데 뜻하지 않게 생산됐어요. 그래서 부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yproduct. byproduct, 네, 그다음 inbox. inbox, 네, 메일이 들어가 있는 메일 보관함을 말합니다. 인박스는요, 메일 보관함을 말해요. 받은 메일함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aftershock. aftershock, 네, 어떤 충격 후래요. 충격, 어떤 충격 shock, 어떤 충격 후, 어떤 충격이 왔는데 그 충격이 그 뒤에 오는 게 더 무서운 게 유일하게 있어요. 아, 딱 맞는 여진, 충격. 그쵸, 여진, 여진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면 지진은 뒤에 오는 여진이 더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죠. 그래서 여진입니다. aftershock. aftershock, 기억하기 편하시겠죠? 음, 제가 설명해 드려서 afternoon afternoon, 눈이 12시잖아요. 네, 12시 이후죠. 그럼 뭐라고 해요? 오후. 오후, 그죠? overman. overman, 이 오버는요,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위에서 내다보는 남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공장에서 누가 일을 할 때, 그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관리 감독, 감독이란 뜻이죠. 그래서 오버맨 그러면 탄광등의 객내 감독 혹은 반장, 감독을 말합니다. 오버맨. overman, 그럼 기억하기 편하시겠죠? 누군가 일하는 걸 위에서 감시 쳐다 내려보는 사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운사이클. downcycle, 이거는
어떤 순환 고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순환이. 경제가 뭐 다운 사이클을 탔다. 주가가 다운 사이클을 탔다. 그러면 하락하는 경로이다라는 뜻인 거죠. 다운랜드. 다운랜드, 이거는 아래의 땅이 아니라 이건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 넓은 고지, 넓, 경사진 목조지,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의 기복이 있는 촌을 말합니다. 다운랜드. 다운랜드, 그다음에 overdose. 오버도즈, 네, 이거는 약의 가다 복용 얘기합니다. She took a massive overdose of sleeping pills. She took a massive overdose of sleeping pills. 그녀가 우리 테이크 메디신이라고 하지 약을 먹다. took a massive 너무나 다량으로 overdose 다량으로 가다 복용했대요. 뭐 sleeping pill 잠이 오는 약이니까 수면제죠. 수면제를 엄청나게 다량 복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음. 그다음에 우리 또 합성어 동사 플러스 명사가 돼서 명사가 되는 거 있습니다. bumblebee, drawbridge, pickpocket, hitman, scarecrow, wisdom, scatterbrain 읽어보겠습니다. 범블비, 드로브리지, 피켓포켓츠, 히트맨, 시, 시큐얼 크로, 윗스톤, 텔러 브레인, 잘했어요. bumblebee 그럼 bee는 뭐야? bee는 벌, 벌이죠. 그래서 호박벌을 얘기합니다. bumblebee. 범블비, 그다음에 우리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젊은 사람들 그 영화를 다 봐서 저도 봤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의 차가 범블비인데 노란색 호박벌처럼 생겼거든요. 범블비라고 합니다. 그다음 드로우브리지. 드로브리지, 달인데 드로우 할 수 있대요. 잡아당길 수 있대요. 드로우. 그러니까 도개교 들어 올릴 수 있는 다리를 말합니다. 다리가 이렇게 쭉 들어 올려져 갖고 뭔지 알겠지? 영화에서 보시면. 네, 음, 배 팩파켓. 지나가려면 들어 올라가는 네. 거, 네. 맞아요. 팩파켓. 피파켓, 주머니를 주머니에서 뭔가를 픽 가져가요. 소매치기, 그렇죠. 소매치기입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설명 안 해주시죠? 빨리 왜 이렇게 가시, 아니 왜 그렇게 설명 안 해주고 그냥 픽퍼켓, hitman 이러고 넘어가고 뜻도 안 설명도 안 해주고 왜 그러시죠? 어떤 단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동사 명사 뜻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저처럼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팍 가지고 간다 그래서 소매치기. 네. hitman, hitman. 맨, hitman은 남자인데 때려요. 확 때려요. hit이 때리다 뜻을 가지고 있죠. 확 때리는 거예요. 확 깡패인가? 때린다. 어? 깡패인가? 그럴 수도 있는데 hit이 때리다니까 청보살인자를 말합니다. hitman. hitman, 그래서 다음에 게 스킬. kill, 뭐죠? 겁을 주다 겁을 먹다죠? 그래서 크로우는 까마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까마귀한테 겁을 주는 건 뭐예요? 아, 저거, 밭에 있는 거, 그쵸? 사라지는 밭에 있는 거. 허수아비. 그래서 스킬 크로우는 허수아비란 뜻입니다. 이러면 이해하기 편하시지 않나요? 네, 스킬가 예. 없다. 왜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웨스턴. wisdom, 이거는 숫돌을 말합니다. 숫돌, 숫돌. 그러니까 뭔가 숫돌 이렇게 뭔가 불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돌 아시죠? 숫돌? 아, 부싯돌 그거예요? 아니에요? 부싯돌? 부싯돌인가? 잘 모르겠지만. 음. 숫돌은 아니, 아니고, 숫돌은 이렇게 칼 가는 건데, 이렇게. 예, 그거, 숫돌은 칼 그거, 가는 거고, 그거 아, 아니죠? 숫돌은 칼 가는 거예요? 부가, 아니야. 뭐, 숫돌가. 저는 숫돌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불 붙일 때 쓰는 거 아닐까요? 아, 불 붙일 때 쓰는 거면 숫돌, 우리가 부르는 건 숫돌은 칼 네. 가는 건데.
그렇지. 맞아. 네. 그러면 숫돌이 칼가는 걸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제가 숫돌이 뭔지 몰라서. 아, 어우, 긁히는 거는 부싯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 그건 부싯돌. 부싯돌이라고. 맞아. 부싯돌. 부싯돌이라 그래. 아, 불 켜는 건 부싯돌이에요. 네네. 알려줘서 감사해요. 또 제가 몰라갖고 그냥 숫돌이에서 아, 이게 불 켜는 숫돌 맞아요, 그러면? 네, 숫돌 맞습니다. 숫돌. 네. 네. 그다음에 스캐럴 브레인. 캐럴 브레인. 스캐럴가 산산이 부서지다. 브레인은 머리인데 머리가 산산이 부서지면 어떨까요? 실제로 물리적인 그게 아니라 스캐럴 뭔가 다 흩어져서 스캐럴은 흩어진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이 흐트러지는 사람. 그래서 정신이 산만한 사람, 덜렁이를 말합니다. 스캐럴 브레인. 캐럴 브레인. 스캐럴가 흩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형용사하고 형용사가 돼서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bittersweet, 비럴 스위트. white hot, 화이트 헛. ice cold. 아이스 콜드. bitter은 씁쓸한, sweet은 달콤한 이런 뜻이니까 bittersweet 그러면 달콤 씁쓸한 뜻이고요. white hot인데 아주 막 뜨거운데 너무 뜨거워서 막 아주 막 하얄 정도래요. 그래서 이거는 최고조의 열렬한 이런 뜻이고요. ice cold는 얼음의 차가운 이런 뜻이니까 얼음같이 차가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볼게요. 여기 제 커서 찾아보세요. 스캐럴 브레인. 캐럴 브레인. 그래서 스캐러가 산산이 흩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머리가 산산이 흩어졌어. 정신이 집중하지 못해. 정신이 산만한 사람. 덜렁이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re such a scatterbrain. You're such a 캐럴 브레인. 너 진짜 정신이 산만하구나. 라는 뜻. 저도 좀 정신이 산만해요. 저도 요새 뭔가 하나에 집중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집중하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해.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 냉장고에 뭐가 있나? 이거 집중하다 세탁기에 내가 빨리 다 돌렸나? 뭐 이런 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white hot. 화이트 헛. 백열 상태의 이런 뜻도 있고요. 기운 열정이 최고조의 열렬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He's a jolly good fellow, white hot. 시작. 헬저 졸리 그 펠로 화이트 헛. 그래서 here 여기야 jolly 아주 신이 나고 good 좋은 fellow 남자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백인의 어, hot 이래서 여기서는 화이트 핫이 그냥 최고조의 아주 그냥 열렬한 어떤 그런 좋은 친구가 졸리는 뭐 즐거운 신이라는 이런 뜻이죠. 그런 친구가 있는데 걔가 아주 화이트 핫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My feet were ice cold. My feet were ice cold. 나의 발이 얼음처럼 차갑다. 차갑다. 그쵸? 그쵸. 그다음에 또 합성어 보겠습니다. Skin deep, nationwide, lifelong, homesick, headstrong. 시작. Skin deep, nationwide, lifelong, homesick, headstrong. 잘했어요. 스킨 딥인데요. 스킨은 피부, 표면이라고, 피부가 아니라 표면이라고 할게요. 표면. 딥은 깊은데, 표면처럼 깊어? 사실은 깊은 것 같지만, 사실 표면이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깊지 않은 거. 그래서 우리 얄팍한, 피상적인, 이렇게 해석합니다. 깊은 것 같지만, 아니야. 아주 표면일 뿐이야. 그 사람의 지식은. 그래서 얄팍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nation은 나라란 뜻이고 wide는 널리 뻗치는 뜻이니까 전국적인 이런 뜻이 되겠죠. nationwide는. 그다음에 life는 삶이고 long은 긴이란 뜻이니까 삶을 길게 삶을 사는 기간 동안 내내 그래서 평생 동안 이런 뜻이고요.
homesick은 뭐예요? 햄스터. 고양이 보고 싶어서 아파. 그래서 향수병. 그죠? 그다음에 하드 스트롱 볼게요. 머리라고 하지 말고 생각이 그냥 스트롱 너무 단단해. 생각이 단단해. 고집불통인가? 그쵸. 고집불통이죠.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 스트롱, 하드 스트롱. 그러면 기억하기 편하시겠죠. 제가 지금 기억하기 편하시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냥 스키인데 내셔널 아이들 이렇게 하면 엄청 쉽죠. 하지만 어차피 귀한 시간 내셔서 수업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라도 단어 기억하기 편하시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전달자는 지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렇게 쉽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 헬스로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머리가 생각이 되게 단단해. 남의 얘기 안 들어. 고지불통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이것도 형용사가 돼요. ingrown, 인고, underrip, 언더립, overwide. 오버와이, underripe 같아요. underripe. 라이트, underripe. 잘 모르겠어. underrip. underripe. 이게 왜냐, rife가 읽다란 아, 뜻이거든요. 읽다란 뜻이라서 underripe이라 발음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거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잉그로원이래요. 성장했는데 안으로 성장한대. 바깥으로 안 가고 안으로 성장한대요. 그러면 외향적일까요? 내향적일까요? 내향적이죠. 그죠. 그리고 안으로만 성장하니까 내 생각만 해.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많은 자의식이 강한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 life가 익는 이런 뜻이 익은. 음, 그런데 언더가 수준 이상이에요, 수준 이하예요. 이야, 이해하죠. 그러니까 언더라이프 같아요. 언더립인지 언더라이프, 언더라이프. 그러면 덜 익은 이런 뜻입니다. 잠깐만요. 네. 그다음에 오버와이드는요. 오버는 과한 거예요, 과하지 않은 거예요. 과한 거, 그죠? 이거 너무 지나치게 현명한 이런 뜻입니다. 네. 그다음 명사 플러스 동사가 돼서 동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handwrite, window 핸드라이트, shop, 윈도우 샵, spoon feed. 스푼 피드, 그쵸. 손으로 쓰는 거죠. 이거는 손으로 쓰다 필기란 뜻이고요. 윈도우 숍, 우리 윈도우 쇼핑한다고 하잖아요. 가게에 들어가지 않고 가게 바깥에서 창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마다 구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윈도우 쇼핑이라고 하죠. 아이 쇼핑은 콩글리시 뭘 써야 된다? 가게 바깥에서 창문으로 보는 거, 우리 구경하는 거 뭐라고 해요? 이제 윈도우 숍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푼 피드예요. 스푼은 숟가락이라는 뜻이고 피드는 먹이라는 뜻인데 숟가락으로 계속 먹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계속 숟가락을 먹이면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어린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린이,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너무 시시콜콜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숟가락으로 먹여주듯이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볼게요. 스캔뎁. 스킨딥, 네, 알파카는 피상적이라는 뜻인 거죠. 깊은 것 같지만 사실 표면이야. 스킨이 표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beauty is but skin deep. 뷰티 이즈 브로드 스킨딥, 아름다움은 피상적인 거 이제 불가해. 그래서 내면이 더 중요해 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되게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lifelong. 라이프롱, 그래서 삶을 길게 라는 뜻이니까 평생 동안에 일생에 라는 뜻인 거죠. Her lifelong dream was to be a famous writer. Her lifelong dream was be a famous writer. 그녀의 평생 동안의 꿈은 였었다. 뭐냐면 to be a famous writer. 인기 있는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것이었다라는 뜻이고요. headstrong. Headstrong, 머릿속에 생각이 아주 강해요.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고집불통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she was such a headstrong child. she was such a headlong.
child. 여기서 그 아이는 있잖아. 아주 그렇게 고집불통인 아이였어. 어렸을 때 아주 고집불통인 아이였어. 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he rushed headstrong to the locked door. He rushed headstrong to a locked door. 자, 그가 rushed 돌진하다라는 뜻인 거죠. headstrong 여기서는 고집불통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무모하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무모하게 거기로 달려간 거죠. 어디 잠겨 있는 문으로 닫힌 문으로 무모하게 도전했다, 돌진했다라는 뜻이고요. ingrown Ingrown. grown이 성장한이라는 뜻인데 바깥으로 성장하지 않고 안쪽으로만 성장했어요. 그래서 내향적인 이런 뜻도 있고 안쪽으로만 성장하니까 남하고 소통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니까 강행에 이란 뜻이 됩니다. 그다음에 underripe Underripe. 미숙한 덜 익은 이런 뜻이죠. 언더가 수준 이하 아래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ripe가 익다란 뜻인데 덜 익은 그래서 미숙한 덜 익은 그래서 underripe fruit Underripe fruit. 그러면 덜 익은 과일이 네. 되겠죠. 이렇게 예문을 외워두시면 편하겠죠. 그다음에 they are smart. You don't have to spoon feed them. They are smart. You don't have to spoon feed them. 그들은 똑똑해요. 그러니까 말은 없지만 you don't have to 그럴 필요가 없겠죠. 숟가락으로 떠먹이듯이 그들한테 다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spoon feed 숟가락으로 떠먹이듯이 일일이 다 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일일이 다 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볼게요. 그다음에 또 compound 합성어 두 개 이상의 절이 벽대가 결합 만들어진 어휘 형용사하고 동사입니다. 그게 동사가 됐어요. broadcast, whitewash. 네, 같이 읽어보셨죠? 예. 네, broadcast는 뭐예요? 방송하다 라는 뜻인 거죠. 그다음 whitewash는 하얀 네. 건데 하얗게 씻어. 하얀 건데 하얗게 씻어. 그래서 이게 이 말 그대로 백색 도료란 뜻도 있고요. 눈가림이란 뜻도 있습니다. 눈가림이란 뜻도 있어요. 그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동사가 됐을 때 전치사 플러스 동사가 된 경우 overdo, outlive, overlook, uproot. Over to outlive, overlook, uproot. 잘하셨어요. over는 가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overdo 그러니까 가장하다, 가하게 하다 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요리할 때 요리를 너무 오랫동안 요리하다 해서 너무 익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outlive는 오래 살다. 그렇죠. overlook은요. 위에서 강, 내려다보는 거예요. 간과하다죠. 그다음에 uproot 뿌리를 들어 올려버려. 그러니까 뿌리채 뽑아 버리다라는 뜻이고요. income, outlook, outbreak. income, outlook, outbreak. 자, income 그러면 수입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소득. 돈이 안으로 오는 거야. 내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소득. outlook. 관점. 바깥을 내다보는 거죠. outbreak. 이거는 무슨 질병이나 전쟁이 발발하다 할 때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뭔가가 질병이나 전쟁이 갑자기 확 폭발하듯이 발생하니까 outbreak 그렇게 사용합니다. whitewash 볼게요. 백색 도료라는 뜻도 있고요. 불쾌한 사실들을 숨기기 위한 눈 가림, cover-up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The opposition claimed the report was a whitewash. The opposition claimed the report was a whitewash. 그래서 opposition 그러면 여당의 반대인 야당이요. 야당이 claim 주장했습니다. The report 그 보고서가 was였다고. whitewash 그 보고서는 눈가림이야. 라고 claim 주장했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좀 쉴게요. 네. 동사 플러스 전치사입니다.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명사가 됐을 때 break down, setback, breakdown, breakdown, shutdown, 응? setback. setback. break down은 뭐예요? 고장나다죠? 산산조각이 나서 아래로 내려가는 고장나다. setback은요, 앉았는데 뒤로 앉아버렸어. 그래서 차질이란 뜻입니다. 차질. 뭔가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동사하고 전치사가 같이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stand off. stand up, 서 있는데요. 어떤 사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서 있는데 그 사람하고 좀 off 떨어져 서 있어. 이런 얘기 뭘까요? 냉담한 이런 뜻인 거죠. 냉담한. 그리고 또 원격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멀리서 서갖고 조정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야기 기억하기 편하라고 설명해 드린 거 하나하나 풀어서 그다음에 전치사하고 명사가 같이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indoor, outdoor, downstairs. indoor, outdoor, downstairs. 그래서 indoor니까 이거 실내예요. 실내. 근데 제발 그 혹시 골프 치실 수 계시면 옛날에 골프 치시면 자꾸 인도 연습장이라고 하는데 인도 연습장이라고 하고서 자꾸 바깥을 가요. 인도 연습장이라고 하면 실내 연습장이고요. 네, 우리 바깥에 이렇게 골프 치실 때 크게 바깥 실외에 야외에 이렇게 파란색 망이 있어서 거기다 뭐 100m든 200m 치는 데는 드라이빙 레인지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옛날 분들은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인도어는 실내란 뜻입니다. 아웃도어는 야외란 뜻이고요. 다운스테어는 아래의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네, 꼭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봤던 거 setback 볼게요. setback. setback, 차질이에요. 차질. 혼자 있는데 앞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뒤로 앉아 버렸어. 그럼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겠죠. The breakdown in talks represent temporary setback in the peace process. the breakdown in talk represents the temporary setback in the pieces process. Place, piece, process. process. setback, 뭐 물건을 놓다라는 뜻도 있고요. back, 물건을 앞으로 안 놓고 뒤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차질이 생긴 거죠. breakdown이니까 결렬이죠. 결렬. 잘 된 게 아니라 아까 여기 브레이크다운 있었는데 여기 고장이니까 고장인데 여기는 왜 결렬이에요? 여기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톡스니까 회담이잖아. 회담. 톡스가 회담이라는 뜻도 있죠. 회담이 잘 안 됐어. 그럼 회담이 고장 났어. 그러니까 회담 결렬이라고 하죠. 회담 결렬은요. represent군요. 동사니까 represent. 명사면 represent. 동사면 represent라고 해야 됩니다. represent 의미합니다. temporal 일시적인 어떤 setback 차질을 의미한대요. 뭐에? in the peace process. 평화를 위한 프로세스 과정에 어떤 차질이 temporal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있을 거라는 걸 나타낸대요.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던 거죠. stand off. stand up, 서 있는데 뭔가 오프, 온오프 할 때 온오프, 온은 켜는 거고 오프는 끄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냥 관심이 없이 스탠 오프니까 떨어져 있는 냉담한 미사일들의 원격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탠 다음에 여기 대시 쓰고 오프를 쓰면 회담 등의 교착 상태를 나타내기도 해요. 네, 한번 볼게요. The two sides are on a fierce standoff. the two sides are in a fierce stand-up. 자, 두 개의 측면이니까 양측이라고 할 수 있겠지. 양측이 지금 아주 격렬하게, fierce하게 stand-off, 맞서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또 1시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요. 10분만 좀 쉬었다가 8시 20분인데 8시 반에 뵙도록 할게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부사와 전치사가 결합해요. 부사를 생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hereafter, hereto. 시작. 네. hereafter는요, 여기, here. 여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전. 아니, 여기 살고 있는 그 전이 전이니까 after는 후죠. 여기 살고 있는 지금 이 생의 다음. 그래서 here 여기서 after 후니까. 그래서 사후 세계, 내세, 그다음에 이후 내용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문 볼게요. Do you believe in a life hereafter? 사후 세계 내세를 믿으세요? 라는 표현이죠. Do you believe in? 믿으시나요? A life, 삶인데 어떤 삶? hereafter, 사후 세계를 믿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hereafter 말고 here하고 after 사이에 in이 들어간 이유도 있어요. here and after 그러면 서류나 성명서 따위에서 다음부터는 이하라고 해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here to 이것에 여기에 we are here to learn. 우린 여기에 배우러왔지. not to brag. 자랑하다라는 뜻이죠.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사용합니다. 세 개의 어휘가 결합하여 하나의 복합어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mother-in-law, 아까 here에 붙어 있었고요. 아까 배웠던 거에 here하고 after 사이에 in이 들어가면 또 다른 의미가 된다고 그랬죠. here and after, man at arms, jack in the box. 읽어보겠습니다. mother-in-law, here and after, here, man at, here after, 네, man at arms, Jack in the box. 됐어요. mother-in-law래요. 엄마인데 in-law, 법 안으로 연결된 법으로 이루어진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다음에 또 장모님. 그래서 두 가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here and after는 다음부터는 이하 란 뜻이고요. man at arms래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인데 사람. 아, 병사들. 네, 맞습니다. 병사란 뜻입니다. arms가 무기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팔이란 뜻도 있지만 s가 붙어서 팔이 사람을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기. 그래서 man at arms. 무기 앞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병사들. 그다음에 jack in the box래요. 그러니까 인형이 팍 튀어나와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 인형 아시죠? 인형에서 상자에서 뭐가 팍 튀어나왔고 아이들을 놀라게 하는 인형. 그걸 jack in the box라고 합니다. 우선 여기 here and after 볼게요. here and after. Here in after. In the way here and after prescribed. In the way, here in the after, 그 prescribed. prescribe, prescribed. 그래서 prescribed. prescribed. 지시한 다음 방법에서, 그러니까 다음에 지시한 방법에서란 뜻입니다. In the way hereinafter prescribed. 네, 잘하셨어요. 다음 합성어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어의 의미는 합성어를 이루는 부분에 합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블랙보드라고 해서 까만색 판, 검은 판 이런 뜻이 아니라 블랙보드가 우리 칠판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의미가 붙었다고 해서 꼭 두 개의 의미와 연관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합성어 의미가 두 어의 의미와 완전 다른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short stop이라고 했는데요. short은 짧은, stop은 멈춘다는 뜻인데 전혀 다른 의미인 야구의 유격수.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비슷하지 않은, 연관되어지지 않은 이 두 개의 단어와 연관되어지지 않은 의미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shortstop. shortstop, 네. 다음에 합성어의 특징 세 번째, 형용사와 명사를 결합하여 명사 합성어를 만드는 경우. 첫 어휘의 강세가 갑니다. dark room, dark room, dark room. dark room, 그렇죠. dark room은 어두운 방. 그러니까 어두운 방은 뭐 하는 방이죠? 어두워야지만 일할 수 있는 곳. 어두워야만 되는 곳. 음, 암실이란 뜻이죠. 암실. 이때는 암실이란 뜻이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첫 어휘의 강세가 그러니까 dark room 이렇게 얘기하고 어두운 방 할 때는 dark room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강세가 이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합성어 말고 혼성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섞였다, 혼합했다. 그래서 blend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blend. blend, 아까 합성어는 뭐였죠? 두 개의 단어가 하나가 되는 경우. 네, 그때 영어가 뭐였죠? 두 개의 com, 자, compound, 그죠. 어, compound. 네. 그건 합성어. 두 개의 단어가 뭐 전치사와 동사든 부사와 동사든 뭐 형용사와 명사든 두 개의 단어가 섞어서 합쳐서 다른 의미가 되는 경우 그거는 합성어라고 하고요. 얘는 혼성어 섞는 겁니다. blend. 두 개 이상의 어의 일부가 그러니까 섞는 거죠. 결합해서 만들어진 어입니다. smoke라는 단어와 fall이라는 단어 중에 일부가 섞어져서 smoke, 연기, fog, 안개, smoke. 그래서 매연 이런 뜻이 되겠죠. breakfast, lunch. 그래서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말에는 브런치 먹는 것 같아요. 아침이 아니라. 그래서 brunch란 단어가 되고요. motor랑 hotel 붙어서 motel이란 뜻이 되고요. information과 commercial이 붙어서 인포머셜. 그래서 인포메이션은 정보고요. 커머셜은 상업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상업적인 광고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포머셜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해설하는 광고, 맞아요. 정보를 주는 그런 광고. 그렇죠. 정보를 주는 광고 뜻입니다. 커머셜은 뭐 상업적인 뜻도 있지만 광고, 방송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정보를 주는 광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설적인 광고를 말해요. 그다음에 유린과 아날리시스가 붙어서 이게 붙어가 아니라 아까 일부가 결합해서 유린 소변과 아날리시스 검사 이 단어의 일부가 섞여서 urinal urinal 읽어볼까요? urinary 그래서 소변 검사가 되고요. escalade, elevator 이 단어가 섞여서 escalator 되고요. 그다음에 stagnation, inflation 해서 stagflation 되죠. 이 단어는 좀 중요하니까 한 번씩 읽어볼까? stagnation, stagnation, inflation, inflation, stagflation stagflation, 요즘에 많이
이제 나오는 단어죠. 경기가 지금 활성기인가요? 침체기인가요? 침체기. 침체기죠. 그런데 물가는 올랐나요? 상승했나요? 안 상승했나요? 상승했어. 그래서 경기는 침체기인데 인플레이션, 물가는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경기는 침체기면서 물가가 오르는 이상현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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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단어는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옥스포드, 캠브리지, 옥스브리지 읽어볼까요? 옥스포드, 캠브리지, 옥스브리지. 네, 그래서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교를 합쳐서 옥스브리지. 그래서 영국의 양대 대학이죠. 그다음에 헬리콥터, 에어포트, 헬리포트. 헬리콥터, 에어포트, 헬리콥터. 헬리콥터, 헬리콥터. 그다음에 에어포트는 공항이죠. 그러니까 헬리포트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헬리콥터 착륙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다음에 역성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back 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의 자리 형태소를 이 자리 형태소와 접사가 붙어서 이 단어가 됐나? 그러면 이 접사를 단락시켜서 이렇게 오해를 만드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거 볼게요. back formation. 백포메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배웠죠. 어떤 단어, 동사나 명사 뒤에 ER이나 OR이 붙으면 그거 하는 것, 그거 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이비시터라는 단어를 보면 아이를 돌봐주라는 단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음. 이해되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 단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역성, 지금 여긴 단어에 이 접사를 띄어갖고 이 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립 형태소 베이비싯에다가 접사 이하리 붙어서 이 단어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이하를 빼서 베이비싯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아이를 돌보다가 된다는 거예요. 버글 강도란 뜻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ER이나 OR, AR, OR 붙으면 사람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강도니 요 뒤에 끝에 있는 suffix를 AR을 빼면 버글 이게 강도하다가 강도짓을 하다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Do you follow me? 이해되세요? 동사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듣겠어. 이요 이제 동사가 되긴 됐죠. 근데 우리가 클린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네. 클린. 거기다가 ER 붙으면 뭐가 돼요? 클리너. 그래서 우리 청소하는. 청소하는 거 청소 도구가 되죠. 그쵸? 클리너.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동사에다가 뭘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 뭐뭐 청소부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예. teach, 가르치라는 동사에다가 er 붙이면 뭐가 돼요? 선생님. 그쵸? 이걸 알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긴 단어가 있고 얘는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베이비시터란 단어에다 er를 빼서 보통은 우리가 teach에다가 er 붙어서 teacher란 단어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해되세요? 음. 그런데 베이비시터라는 단어가 있어 거기서 er를 빼서 베이비시터 아이를 돌보다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반대로 형성된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teach에서 teacher가 되는 것도 있고 베이비시터에다가 이걸 빼서 베이비시 됐다는 것도 그러니까 베이비시터가 먼저 나왔다는 거죠. 이 단어의 탄생은. 네. 이해되시죠 이제? 네. 안 돼요.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형태소를 배웠잖아요. 형태소. 거의 개인 가야 하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형태란 단어, 형태소, 여기 단어의 형태 해거에다가
해거가 있다 그랬죠. 쓰기가 너무 힘드네. 이 해거. 예를 들어 그 티처의 해거는 뭐예요? teach. 그쵸. 그래서 우리 그럼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 단어 해거는 이 티치에다가 ER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소와 이 형태소가 붙어서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었습니다. 라고 배웠잖아요. 해거에다가 지금 계속 배운 게 뭔가 형태를 붙여서 단어를 배운다고 배웠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좀 넘어갈게요. 자, 이건 좀 과해요. 진짜. 지금 배웠잖아요. 이거. 뭐냐면 시스템이란 단어에다가 이걸 붙고 이렇게 붙어서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만들었잖아요. 네, 다시 이해 안 되세요? 에너지란 네, 네, 단어에다가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에너제틱이란 단어 만들고 언어제틱 지금 그러니까 단어를 붙여서 이거 단어가 형태소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거죠. 네, 원래는 그런데 원래는 우리 지금 이런 걸 배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지 않은 단어도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줄 거예요? 학생들 힘들게.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쉽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모두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이론으로 보면 이 맵이란 단어에다가 cc 붙고 그다음에 er이 붙어야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배운 형태소의 이론으로 보면 네,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반대로 단어가 생기는 형태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 생각할 때는 베이비실에다가 er 붙어서 이 단어가 생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단어에서 얘를 빼서 이 단어를 만든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어떤 단어에다가 뭘 붙이고 뭘 붙여서 새로운 어휘를 만들었는데 지금 배운 거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고 베이비스라는 단어에다가 er 빼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네, 이제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운 것과 다른 방식으로 어휘를 만들기도 하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글러라는 강도가 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도하다라는 동사에다가 er이나 or이 붙어서 버글러가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강도라는 단어에다가 요 뒤에 걸 빼서 접사를 강도, 붙인 게 아니라 빼서 강도짓 하다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단어를 형성했다. 이 역성이 뭐 이게 무슨 역성대자도 아니고 이렇게 어렵게 써놔요. 학생들 어렵게 그쵸? 반대로 단어를 형성했다라는 뜻입니다. 탈락시켜서. 접사를 붙인 게 아니라. 우리 접사라는 거 뭐예요? 접사라는 거 붙인다는 거잖아요. 붙이지 네, 않고 그냥 탈락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커란 단어에서 이하를 빼서 허이란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리 허커는 무슨 뜻이죠? 매, 매, 그죠? 헉은 매란 뜻인 거죠. 맞아요. 헉은 매란 뜻이고. 근데 여기, 맞아요. 이 헉은 매란 뜻 맞아요. 근데 이게 허커가 행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행상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하를 빼서 행상하다, 물건을 팔러 다니다. 그 다음에 명사로는 지금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란 뜻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beggar, 구걸하다라는 구걸이잖아요. 거기를 빼서 구걸하다. 읽어볼게요. beggar, 백을, beg. 백, 네, 잘했어요. 그다음에 swindler. swindler는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요 이할 빼서 사기치다. 라는 뜻이 되고요. 부추. 이거는 정육점에서 일하는 사람 말하는데 이걸 빼서 고기를 손질하다, 정육하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스테이크 집이 있는데 부처스컷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저는.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좀 그 고기가 이제 브랜드가 부처스컷이었는데 이 정육점에서 이렇게 손질해서 나온 대로 뭐 이렇게 그 무슨 그런 어떤 이 네이밍의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죠. 뭐지? 도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용사로 거친이라는 뜻도 있어요. 네? 거친. 거친. 남자 같은 정좀 사람이 어떻게 부드러울 것 같아요? 거친 것 같아요. 느낌은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친이라는 뜻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스토커, 스톡 읽어볼게요. 스토커, 스톡. 스톡은 불을 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불 붙이는 거, 불 떼다. 세일러, 세일. 세일러, 세일. 항해사, 항해하다. 그다음에 스카이스크래퍼, 스카이스크래퍼. 스카이, 스카이크래퍼, 스카이크래퍼. 스카이스크래퍼, 고층 빌딩, 하늘처럼 높아 있는 고층 빌딩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은 만약에 이게 나오면 베이비시터가 100%는 얘기 안 할게요. 혹시라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95% 나옵니다. 어렵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다른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형태소에다가 요거 붙이고 요거 붙여서 아까 시스템이라는 협에다가 에틱 붙이고 시스테메릭 만들었다가 또 엉 붙여서 어시스테메릭 이렇게 다 형태소를 계속 뭔가를 접사를 붙여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단어에다가 접사를 띄워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기로는 이게 베이비시라는 단어에다 이거 붙였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단어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단어예요. 이제 네. 잘 이해되시죠? 네.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액션. 우리 또 액트에다 액션이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액션에서 액트가 됐다. 다음에 preemption에서 preempt가 됐다. examination에서 exampt가 됐다. 텔레비전에서 텔레바이즈가 됐다. 리비전에서 리바이즈가 됐다. 그다음에 로케이션에서 저는 이거는 로케이트란 단어가 먼저 나왔을 것 같은데 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그런데 이거는 역성으로 만들어진 단어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좀 놀라서 그랬군요. 그다음에 resurrection에서 resurrect가 됐다. 되신 거죠. 여기서 preemption은요 선취권, 선매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를 미리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 할 때 우선 매수권 이런 거 얘기합니다. 풀이가 이미 이전에 한 뜻이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은 알고 계시 좋을 것 같아요. 프리엠션. 프렘션. 풀이가 미리 이전에 한 뜻이니까 미리 뭔가를 취하는 거, 선매권, 주식의 우선 매수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reempt 그래서 미리 선매하다, 선취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알고 계실 거고, resurrection, 디스럽션. 부활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resurrect 그러면 부활하다가 됩니다. 다음에 또 단축, 클리핑이라고 해서 클립은 자르다라는 뜻이 있죠. 어휘 일부를 또 다른 하나의 어휘로 만드는 어휘 형성 방식이 또 있답니다. 어의 앞부분을 일부러 사용해서 생성하는 경우죠. 그래서 examination에서 우리 exam 시험할 때 이렇게 줄여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veterinarian에서 veterinarian 이거 바로 veterinarian 이거 볼까? veterinarian 베테리네리언. A이 붙으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이겠구나. 어떤 사람인지 봤더니 수의사입니다. veterinarian 베테리네리언. 근데 이렇게 쓰는 건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다 vet이라고 써놨죠. 이 vet이 수의사죠. vet. 네. 그다음에 우리 dormitory 기숙사인데 거기 돔이라고 쓰죠. 돔. 점. 그다음에 laboratory 연구실인데 다 어떻게 써요? 랩이라고 쓰죠. 랩. 랩.
그다음에 photograph 사진인데 다 어떻게 써요? 포토라고 쓰죠. 줄여서 포토. 그다음에 professor도 줄여서 prof 이렇게 쓰죠. prof. prop, 그다음에 advertisement 광고도 줄여서 ad. ad, 그다음에 피아노 포르테도 줄여서 피아노 이렇게 일부만 써서 쓰는 경우도 있다. 요거는 하나, 둘 위에 하나, 둘, 세 개 정도 요 정도가 시험에 나와요. 근데 거의 알고 계시죠? 이거는 어려운 거 없으셨죠?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짐네이즘이 저도 짐. 영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몰랐겠죠. 다 짐인 줄 알았죠. 알고 왔더니 짐네이즘을 줄여서 짐이라고 쓴 겁니다. 짐네이즘. gymnasium, 자, 그다음에 mathematics 수학인데 줄여서 math라고 많이 쓰잖아요. mathematics. mathematics, 그다음에 gasoline은 gas라고 쓰죠. gasoline. gasoline, 네, 휘발유를 말하죠. 가스가 아니라. 그다음에 리무진은요. 리무진은 리모. 리무진이 리모야, 나 처음 봤네. 저도 이거 음, 리무진 처음 봤어요. 저도. 리무진을 볼 일이 없어서 그죠? 이걸 리모라고 쓴대요. 그래서 이 영어를 배우니까 이런 것도 알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스테레오가 스테레오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스테레오포닉에서 폰이 화음이죠. 거기서 빼갖고 스테레오가 된 겁니다. 스테레오포닉. stereophonic, 이렇게 된 겁니다. 입체 음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원래 어휘 앞부분이 약간 변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바이서클 할 때 바이 두 개, 서클 동그란 게 두 개다. 바이서클. 그럼 이걸 줄이면 바이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발음 때문에 어떻게 썼어요? 바이크라고 쓴 거죠. 이해되세요? 스펠링이 바뀌었죠? 발음 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다음에 facsimile 해서 팩스죠. 근데 이것도 C로 써야 될 것 같지만 어때요? facsimil니까 쓰 발음이니까 어떻게 스펠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fax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음,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마이크로폰 이것도 마이크로폰이니까 크 발음이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마이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발음 때문에 앞부분이 이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 두 개로 이루어진 어휘의 앞부분이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pop music. 저는 팝은 그냥 미국의 팝송, 미국의 팝송이라고 해서 미국 음악을 팝송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파플루 뮤직의 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K-팝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의 인기 있는 음악에서 K-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Zoological Garden. 그래서 동물학, 동물의 정원, 이걸 줄여서 zoo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읽어볼게요. Zoological Garden. zoological garden, 다음에 잘했어요. Public House. public house, 우리 젊은 사람들이 먹는 그 뭐 간단히 맥주 먹는 걸 펍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 편하게 가자 고급스러운 바가 이런 게 아니니까 퍼블릭 하우스를 펍이라고 줄였다라는 뜻입니다. 두 개로 이루어진 어휘의 앞부분을 사용한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생겨난 단축어가 있대요. respect는 존경하다. this가 붙었으니까 부정접수사니까 존경하다가 아니라 무례하다, 무례하다, 무례하다. 아니에요? 존경하지 않는다. 그죠, 무례하다. 무례하다. 아니에요. 어, 무례하다. 네. 의미는 비슷한데, 네, respect, 존경하다, 존경하지 않는다, 무례하다. 네, 근데 우리 이제 막 디스한다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디스해, 막 이런 거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저거 어, 할 때, 랩할 때 그거 아니에요? 디스.
랩할 때 디스는 뭐죠? 그래서 이제 음, 뭐 디스하지 마, 막 이런 얘기는 저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 나 막 이렇게 나 뭐 이렇게 나 이렇게 내 거를 뭐 이렇게 좀 무시하거나 하지 마 할 때 디스하지 마라고 하거든요. 뭐 왜곡하지 마 할 때. 이게 지금 새로 생겨난 단축어인데 disrespect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디스하지 마 이런 얘기 몇 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도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단어 뒷부분의 일부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파퓰러 뮤직은 아까 어떻게 사용한다고 그랬죠? 앞에 거만. 그쵸. 매콤해서 팝 이렇게 사용하는데 얘는 뒤에 거를 사용한대요. 옴니버스에서 옴니를 빼서 버스가 됐다는 거죠. 옴니버스. 옴니버스. 잘하셨어요. 옴니는 모든 것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라반에서 밴이 됐대요. 카라반. 캐러반. 차 종류 중에 밴 아시죠? 이렇게 뒤에가 짐 같은 것도 싣고 그다음에 뭐 캠핑 카라반도 있고 뭐 아시죠? 뭔지. 네. 또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다음에 에어로플레인에서 에어를 빼서 비행기가 플레인이 된 겁니다. 에어로플레인 플레인 에어로플레인, 플레인. 됐어요. 그다음에 텔레폰에서 텔레를 빼고 폰 텔레폰 폰 텔레폰, 폰. 됐어요. 그다음에 단어 중간에 일부가 사용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플루 독감이죠. 원래는 인플루엔자인데 여기에 중간에 플루가 사용된 거죠. 인플루엔자 플루. 인플루엔자, 인플루. 그쵸? 인플루엔자 플루. 인플루엔자, 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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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어요. 단축을 통해 만들어진 어휘의 특성입니다. 단축으로 만들어진 어휘와 단축되기 전의 어휘 모두가 사용되는 거죠. 혼성어의 일부는 그 자체로 어휘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혼성어를 이루는 그 어휘의 일부와 단축을 통해 만들어진 어휘는 다릅니다. 그래갖고 examination에서 이거 줄여서 exam이라고 하기도 하고 examination도 사용하잖아요. 두 가지 단어를 다 똑같은 의미로. 음, 네. 그렇죠? 그런데 브런치에서 이거 이렇게 잘라서 쓰긴 하나요? 쓰지 않죠? 브렉퍼스트하고 이거 런치가 두 개가 섞여서 만들어진 단어잖아. 브렉퍼스트랑 런치.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 문자입니다. acronym이라고 하죠.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표현에서 각 단어의 첫 문장을 결합하여 만든 어휘입니다. 나사, National Aeronautic and Space Administration, 그쵸. 그다음에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ce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네스코가 유나이티드 네이션 나라들이 연합된 교육이래요. 유네스코군요. 과학과 문화의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네스코예요. 그래서 뭐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니세프는 이것도 연합된 나라의 국제적인 아이들을 비상시에 도와주는 자금 이런 뜻이겠죠.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 네.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램이라고 하죠. 우리 컴퓨터 램, 뭐 램이 몇 기가야 버려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했던 병이죠. 에이즈라고 했던 거,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있죠. 이뮨이 면역이 deficiency 결핍된다는 거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어로. 그러니까 면역이 결핍된 겁니다. 그다음에 SARS, severe
아주 severe, 격렬한 acute, 뭐죠? 이것도 격렬한, severe는 아주 뭐랄까, 아주 힘든 격렬한 respiratory syndrome. 이건 respiratory는 뭐야? 호흡이죠. 사스 걸려서 사스 막 한참 유행했잖아요. 아주 호흡기 아주 격렬하게 힘들게 나타내는 질병을 사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주기 편하고. 네. 다음에 OPEC, Organization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YMC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YMC.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크리스찬의 조직이었군요. MRI. 이거는 우리 이제 검사 같은 거 하실 때. Magnetic Resonance Imaging. 그죠? 전자로 어떤 공명을 주는 이미지. 전자로 공명을 줘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MRI. 자기 공명 뭐 이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두 문자어의 특징을 볼게요. 각 단어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포개하여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사, 네이토 등은 영어의 음소 배열에 부합되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발음해요. 그래서 NASA라고 안 하고 나사, NATO라고 안 하고 네이토라고 발음한다는 거죠. 근데 YMCA는 발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YMCA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MRI도 영어의 소배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읽을 수가 없으니까 MRI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두 문자로 쓰여진 두 문자어는 두 문자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자로 쓰여진 것도 있대요. 레이저 할 때 얘는 왜 소문자인 거야? 짜증나게.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그죠? 레이저에서 빛을 이렇게 확장하는 거죠. amplification. 빛을 확장하는 거예요. 레이저 빛이 세잖아. 확장되죠. 확 불이 나오잖아요. stimulated 뭔가를 자극시켜주는 겁니다. 에미션 분출하도록 레이디에이션 방사능을 분출하도록 자극시켜주는 그것을 불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레이저예요. 그다음 스쿠바는 self-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 스쿠바는 혼자서 들어가야 되죠. 혼자. 물 들고 들어가요. 공기통을 들고 들어가죠. 숨 쉴 수 네. 있는 조직. 애플레터스는 조직입니다. 숨 쉴 수 있는 조직을 어떤 물건의 어떤 뭐 기관을 혼자서 컨텐 들고서 가는 물 밑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거 스쿠버라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편하라고 설명해 드린 거예요. 네. 그다음에 컨버전 전환입니다. 형태는 변하지 않고 품사를 바꾸는 어휘 형성 방식이에요. Tom laughed so much that he nearly cried. 여기서 left는 동사죠. 탐이 너무 많이 웃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거의 울 뻔했어요. 너무 많이 웃으면 눈물이 나기도 하죠. 짠! John and I had a great laugh together. 여기서 left는 뭐예요? 동사의 명사예요. left는. 네. laugh. 명, laugh. 명, 명사죠. 그렇죠. 아주 환한 미소를 함께 지었다라는 뜻인 거죠. 훌륭한 미소, 환한 미소, 훌륭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laugh. 그다음에 I'd never run a marathon before. 여기서 run은 동사예요, 명사예요. 동사, 나는 그전에 한 번도 마라톤을 달려본 적이 없었어. Johnny usually goes for a run before breakfast. 여기서는 run이 명사, 자, 제니는요, 아침 먹은 후에 보통 달리기를 한대요. 되신 거죠. 그다음에 it's much cheaper to buy in bulk. 그래서 여기서 to buy는 투부정사죠. to 다음에 동사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it's much cheaper. 이게 더 싸대요. 많이 bulk 큰 덩어리로 사는 것이 더 싸다. The wine is a good buy at $10. 이 와인은 10달러에 사는 거니까 좋은 구매래요. 구매란 뜻인 거죠, 명사. Someone is always going to try to steal their ideas.
누군가는요, always 항상 try to steal 훔치려고 한대요. 그들의 아이디어를. 그럼 안 되죠. 훔치다. Tony had 5 points and 5 steals in the first half. 여기서는 점수를 잃었다가 되겠죠. 5포인트를 얻고 5를 잃었대요. 여기서 잃은 점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 명사 이렇게 사용된다. 다음에 Bill moved to a position where he could see the stage better. 여기서 명사죠. 이 장소로 이동했어요. 그 장소는 그가 그 무대를 더 잘 볼 수 있는 장소. I positioned myself where I could see the door. 나는 자리를 잡았어요. 동사죠. 여기서는. 내가 자리를 잡았어요. Where I could see the door. 내가 문을 볼 수 있는 그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Repetition can help the learning process. 읽어볼까요? 제가 읽는 거 별로. 네, 네, 잘했어요. 네, 이거 제가 읽는 건 도움이 안 되고 우리 학우님들이 읽으셔야 돼요. 네. 반복은 배우는 과정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학습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죠. 된다라는 뜻인 거죠. 명사죠. And applications are processed through this system. 하나의 앱이요. 앱 아시죠? 애플리케이션이 process, 작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작동이 됩니다. process, 작동이 되다, 작동하다 라는 뜻이죠. There is a great contrast between these two cultures. 시작. There are great contrast between these two cultures. 자, 대조란 뜻이죠. 아주 큰 대조가 있대요. 두 개의 문화에서는. This result contrasts with other medical tests carried out in Korea. 시작. These results contrast with other medical tests carried out in Korea. 이 결과가요, 대조합니다. 뭐와 함께 대조하냐면, 다른 의학적인 어떤 검사와 carried out in Korea, 한국에서 수행된, carry out, 수행하다, 수행된 의학적인 검사와 함께 이 결과를 대조합니다. 그다음에 형용사, 동사. Wipe that sink clean. 닦아, 그 싱크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깨끗이. 음, 여기 스크린. We need to clean the car. 우리는 그 차를 깨끗이 닦을 필요가 있다. 라는 뜻인 거죠. 여기서는 wipe that sink clean 그러면 저 싱크를 깨끗이 닦아라. 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우리는 저 차를 깨끗이 닦을 필요가 있다. 라는 뜻인 거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하세요. 동사이죠. 그다음에 they painted the door bright red. 그들이 그 문을 밝은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Once opened, 일단 문을 열면 your bottle of red, 레드 와인인가 봐요. 빨간색 병. Will only stay good for a few days. 근데 그것이 레드 와인인 것 같아요. 여기 레드 빨간색, 빨간색 병. 빨간색 병을 따면 일단 따면 그게 오직 며칠만 좋게 유지가 돼. 왜냐하면 빨간색 잉크 따면 어때요? 공기가 들어가면 건조해서 말라 비틀어져서 바뀌겠죠? 상태가. 네. 그래서 얘는 빨간색, 얘는 빨갛게 뜻인 거죠. 유진 is a fast learner. 유진은
빠르게 사람, 달리는 사람이다. 사람이야. Eugene runs very fast. 유진은 매우 빠르게 달려. 그래서 이때는 runner를 꾸며주는 형용사. 이때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slow는 형용사, 동사, 부사, 명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Tom is slow walker. 탐은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형용사고요. John's breathing slow, then he fell asleep. 자는요,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go slow. go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고요. Mr. Slow 이름이네요. Mr. Slow is popular book for children. 이 미스터 슬로우란 책은 아이들 위한 인기 있는 책이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형태소가 어떤 순서로 결합되는지에 따라 하나의 어휘가 중의적 의미를 가질 수 있죠. 대표적인 단어 뭐 있었습니까? 우리 배운 거? 되돌릴 수 있는 홀에다가 언제? 언더블 그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거기서 나와요. 명칭 쌓은 어휘 앞이 넣으면 고유 명사에서 유래된 어휘입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사람 이름 쌓고 온 거. 샌드위치 맞습니다. 복합어는 온전한 형태 두 개 이상의 자리 형태소를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갖고 식물들이 사는 곳 그린 하우스. garden, house. 그린 하우스 그죠? 온실이죠. 혼성어는 두 개의 자립 형태에서 일부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린과 analysis 하면 소변 검사는 두 개가 일부만 결합해서 유닐러시스라고 했었죠. 하나씩만 기억하시면 돼요. 역성은 원래 자립 형태소였던 하나의 어휘를 자립 형태소 플러스 전미로서의 결합으로 오해하고 전미사를 탈락시켜 어휘를 만든 겁니다.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baby sister, baby sit. 베이비 시스터 아니고 아니요. 베이비시터 baby 시스터 sitter, 아니고 baby 시스터 아니 베이비시터죠, 시터. 네. 네. 오랫동안 공부하셔서 힘들어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틀려야지 자기 게 돼요. 수업하는 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기억이 별로 안 남습니다. 잘하셨어요. 두 문자는 단어의 첫 문장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this. 아, 진짜. 어? 앞 문장만 떠서 만든 거. 아사, YMCA 이런 거죠? 네. 단축어는 긴 어휘를 줄여서 그 일부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긴 걸 하나로 줄여서 만드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안 들려요. 아, 그쵸. examination하고 exam, 그쵸. 전화는 단어 형태는 변화적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안 들려요. 콘트라스트. 아, contrast, 그쵸. 맞습니다. 대조라는 명사와 contrast, 대조하다, 이렇게. 네, 잘하셨어요. 또 우리 2시간 넘게 또 공부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네. 아, 반장님 2시간 내에 대답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네. 고생하셨어요. 네.